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과 직업, 미술과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가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단 먼저 미술에 대한 재능과 소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가는 창의성인데, 창의성은 영어로 creativity. create는 무언가를 창조하다라는 영어 단어죠. 이제 creativity는 창조성, 창의성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창의성, 그러니까 새로운 것, 기존에 없던 것, 우리가 남의 것,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을 그걸 보고 따라서 만들고 뭐 그리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없는 것, 지금까지 없던 것, 그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진짜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은 뭐 나중에 뭐 예를 들면 CEO가 된다. 나는 뭐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겠다.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겠다. 뭐 혹은 새로운 웹툰을 그리겠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작가로 데뷔하겠다 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이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에서 뭐 컴퓨터, 뭐 수학, 뭐 이거 뭐야, 이거 책, 뭐 지구본도 있고 뭐야 이거, 뭐 아무튼 이런 다양한 뭐 기존에 없던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창의성이다. 아까 스마트폰을 얘기를 했는데 애플의 유명한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아마 창의성이 정말 뛰어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세상에 없던 스마트폰이란 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인류 최초로. 당연히 창의성이 높겠죠. 뛰어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표현력, 표현하는 능력,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능력. 자, 표현력은 이 그림처럼 연필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사실적으로 담게, 멋지게 잘 그려내는 것. 이것도 표현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그림처럼, 이건 연필이 아니라 이제 유화 물감이라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뭐 이게 뭐지? 우유인가? 뭐 이 물을 따르는 모습, 이 빵의 질감, 이 테이블에 있는 이 보자기, 그리고 이 사람의 옷, 사람 얼굴의 표정, 그리고 뒤에 벽, 이런 것들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연필이나 물감 같은 걸로 표현해내는 그런 능력, 표현력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여기 보는 그림처럼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같은 걸 활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요즘은 이제 이런 것도 표현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한 재능과 소질에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창의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현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 미적 감수성이라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면은 대상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능력. 말이 좀 어렵네요. 다시 대상을 보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미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감수성이 풍부하다. 쟤는 뭐 사천이다. 감수성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 특징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에 빠지고 혼자 눈물을 흘린다든지,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떤 시가 떠오른다든지,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감수성이 뛰어나다, 풍부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감수성을 미술과 적용하면 미적 감수성인 거죠. 어떤 대상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느끼고, 가슴속으로 정말 이게 내 가슴에 와닿아서, 와, 저건 정말 멋있다,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느끼는, 이런 말로 표현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지 않아? 그지?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를 들면 나무가 구름이 뭐 어떻다, 하늘이 뭐 아름답다, 건물이 너무 멋지다, 아이돌이 너무 예쁘고 멋있고 잘생겼다, 뭐 아니면 옷이 정말 예쁘다, 뭐 쌈박하다,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것도 능력이고 재능이고 소질인 게 뭐냐면, 나무를 보고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정말 멋진 건물을 보고 그냥 멋있네 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그러나 미적 감성이 뛰어난, 아니면 쌤처럼 뭐 미술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도 뭐 미적 감수성이 뛰어난 친구가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남들은 그냥 보고 지나치는 건물을 보고도 와, 정말 멋지다, 막 감동을 받는 거야. 아이돌을 보고도, 뭐 가수를 보고도, 연예인을 보고도 정말 멋지다, 뭐 잘생겼다 하고 막 혼자 막 감상에 젖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미적 감수성이 뛰어나다, 풍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거는 뭐 미술과 관련된 직업이 아니라 뭐 어떤 직종에서건 당연히 그 직종, 직업에 대한 관심, 흥미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 이게 지금 두 번째에 쌤이 흥미와 관심을 넣었는데, 첫 번째 봤던 재능과 소질보다 더 필수적인 요소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자, 그러면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어떤 게 있나? 첫 번째는, 이 그림은 네이버 웹툰 사진의 이런 썸네일들이네요. 뭐 월요 웹툰, 화요 웹툰, 여러분들 중에 웹툰 본 친구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웹툰들 중에 뭐 어떤 특정 웹툰을 보고 뭐 좋아한다, 뭐 난 이 캐릭터에 빠져서 요즘 관심이 있다, 웹툰 즐겨 본다, 이것도 웹툰에 대한 관심인데, 웹툰도 미술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웹툰을 좋아하는 것도 미술에 대해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은 전시회 사진인데, 뭐 여러분들 울산에는 미술 전시회가 많이는 사실 없죠. 쌤은 서울에 4년 정도 살았는데, 서울엔 전시회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미술 전공을 했다 보니까 서울에서 뭐 유명한 화가 뭐 고흐라든지, 우리가 그런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화가들이 전시회를 하면은 항상 그 전시회를 보러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회나 뭐 미술관을 가는 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또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좀 배가 불룩 나온 어떤 아저씨 모양인데, 이거는 컴퓨터로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쌤은 사실 이런 걸 잘 못해요. 컴퓨터로 뭐 포토샵 이런 거 선생님 잘 못하는데, 요즘 컴퓨터로 그림 그리고 뭐 태블릿 PC, 뭐 아이패드 같은 걸로 이런 거 작업하는 친구들이 뭐 직업이 아니어도 취미로 하는 친구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미술에 대해 흥미와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개 방금 봤던 전시회 사진, 그리고 이런 컴퓨터 작업 사진, 웹툰 사진, 이것들 외에도 뭐 그림을 좋아한다, 그냥 미술 시간이 즐겁다, 이것도 미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능력들이 아니라 흥미, 그리고 소질, 재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 뭐 물론 여러분이 당장 대학을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더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학교에 갔다가 이제 마치고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학원 갔다가 또 집에 와서 컴퓨터 게임 조금 했다가 그리고 자고 또 학교 가고, 이런 생활을 3년을 반복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때 중학교 때부터 미술을 한 건 아니었지만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잘 몰랐어. 그런 것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미술과 관련된 직업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작가, 미술 작가인데, 사실 미술가라고 하면 화가라고 먼저 많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작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가 하면 시인, 뭐 소설가, 방송 작가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 사실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미술을 하는 사람들도 작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화가도 있고 조각가도 있고 현대미술가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뭐 행위예술가, 뭐 퍼포먼스, 행동으로 몸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행위예술가도 있고, 이렇게 요즘은 미술의 범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화가라고 하면은 단지 그림을 붓을 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만 우리가 떠오르기 때문에 요즘은 화가라고 하지 않고 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화가라는 게 있고 동양화가 혹은 한국화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각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각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미술과 현대미술가는 어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했지만, 현대미술에는 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뭐 대학을 가더라도 그냥 아무 미술과 관련된 어떤 과를 가더라도 현대미술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서양화가가 되려면 서양화과를 가야 되고, 헷갈리네. 화가, 화과. 동양화가가 되고 싶으면 동양화과를 가야 되고, 조각가가 되고 싶으면 조속과를 가야 되고, 이제 여기서 조속과에서 조소라는 말은 조각과 소조를 합한 단어예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현대미술가가 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술 관련 모든 학과 어딜 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디자이너인데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각 디자이너,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디자이너인데, 시각 디자이너가 되려면 시각 디자인과에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산업 디자이너가 되려면 산업 디자인과에 가야 되고요. 이것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패션 디자이너도 있죠.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면 패션 디자인과에 가야겠죠.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면은 내가 옷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겠죠. 뭐 그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디자이너들이 많지만, 일단 가장 큰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 디자인 그리고 산업 디자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 만화가, 웹툰 작가가 있는데, 만화가 웹툰 작가가 되려면 만화과에 가야 한다. 요즘 네이버 웹툰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웹툰에는 베스트 도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만화를 그려서 정식 연재가 되는 건 아닌데,
나 만화 이 정도 그렸어요. 이렇게 잘 그렸고 이렇게 재밌게 그렸으니까 이거 네이버 직원 여러분 이거 좀 보시고 저를 네이버 웹툰 정식 연재할 수 있게 뽑아주세요.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도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뭐 사실 그거는 거기 만화를 그래서 올리는 거는 제한이 없어요. 내가 만화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러나 어쨌든 만화가나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면 만화과를 가는 것이 뭐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미술교사. 미술교사가 되는 것도 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범대학교의 미술교육과에 가는 것. 선생님이 미술교육과를 나와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미술 선생님이 된 것처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예가가 되려면 공예과를 가면 된다. 이제 공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힘들다. 자, 작가는 아까 첫 번째가 서양화가였죠. 서양화가는 서양화과를 가야 한다. 서양화는 그럼 뭐냐? 우리가 미술실에서 많이 굴러다니는 그런 수채화 물감, 그게 서양의 재료예요. 옛날에 서양에서 발명돼서 우리나라에 넘어온 서양에서 온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서양에서 온 재료를 가지고 그리는 그림을 서양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거죠. 이런 팔레트도 우리나라에 있던 물건이 아니거든요. 팔레트에 이렇게 물감을 짜고 이렇게 생긴 우리가 흔히 붓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런 붓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게 서양화예요. 뭐 수채화, 뭐 아크릴화, 유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한 번쯤 해봤을 법한 거는 수채화죠. 그래서 수채화도 서양화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서양화를 그리는 화가가 되려면 서양화과에 가야 한다. 자, 그럼 서양화는 어떤 건가? 자, 첫 번째 그림은 좀 특이한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뭐 한 번쯤 본 적 있을 법한 그림인데 반고흐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반고흐의 그림인데 자화상이죠. 자기 얼굴을 그린 건데 이게 유화라는 물감을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유화는 이제 그 유화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기름을 써서 그린 그림이에요. 수채화는 물을 쓰니까 물수를 넣어서 수채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름으로 그린 유화라는 그림인데 이것도 다 서양의 재료, 서양의 유화 물감, 기름, 서양의 붓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서양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그림은 액션 페인팅이라는 그림인데 액션으로 페인팅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물감을 막 뿌리는 거야. 이것도 물감이 결국 서양의 이런 물감이기 때문에 서양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들을 그린 화가들은 우리가 서양화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양화가. 자, 동양화는 그럼 자, 눈치챈 친구들 있죠? 동양화는 우리가 붓글씨나 사군자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런 먹물, 벼루, 이 딱딱한 이렇게 직사각형의 이런 거를 써서 그리는 한지, 우리 옛날에 전통 종이 한지에다가 그리는 이런 그림을 동양화라고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을 동양화가라고 한다. 자, 그럼 동양화에는 어떤 게 있나? 자, 1,000원짜리에 우리가 뒷면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 다 지나치면서 분명히 봤어요. 안 본 사람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거야. 근데 사실 눈여겨보진 않아요. 근데 여기 그려지는 그림이 사실 정선이라는 화가의 동양화 작품이에요. 방금 봤던 그런 먹물과 벼루 그리고 그 붓글씨에 쓴 그런 대나무로 된 그런 수염이 길게 나 있는 그런 붓으로 그린 동양화 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은 자, 이 사람은 이화여대의 동양화과를 졸업한 유명한 동양화가인데요. 특이하죠.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동양화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동양화일 것이고, 동양화란 말은 당연히 방금 봤던 그런 먹과 벼루 이런 걸 활용해서 그린 그림이겠죠. 근데 얼핏 보면 동양화 같지 않고 서양화 같아요. 색깔이 진하고, 또 그리고 우체국 택배 뭐 이게 뭐죠, 짜장면 탕수육 이런 걸 먹는 모습이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양화에 막 갓 쓰고 있는 뭐 그런 벼슬아치들이라든지 뭐 산수화라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요즘 현대인의 모습이잖아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젊은 여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요즘 현대적인 모습과 옛날의 동양화의 재료, 전통적인 재료를 더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양화가가 되려면 동양화과를 가야 한다. 세 번째는 조각가. 아까 조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소가 뭐냐면, 자, 그림이랑 같이 봅시다. 자, 조소는 조각과 소조의 합성어, 그러니까 조각과 소조를 더한 말인데,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은 우리가 작은, 뭐랄까, 작은 덩어리에서 점점 흙을 더 붙여 나가죠. 점점 크게 만들어 나가죠. 자, 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를 깎는 조각은 큰 나무를 점점점 깎아서 작게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이 점점점 크게 만들어 나가는 소조, 아이고 여기 자막 글씨가 잘못됐네. 아무튼 소조와 점점 깎아내서 작게 만드는 조소,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조각과 소조다. 그래서 조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쌤이 여기 조각 플러스 조소라고 했는데 조각 플러스 소조가 맞는 말이에요. 표시를 해야겠다. 이게 이쪽으로, 이게 이쪽으로 해서 소조다. 그래서 조각과 소조를 더한 말이 조소인데, 그래서 조각가가 되려면 조소과를 가야 한다. 근데 우리가 조소라고 해서 조소가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조각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다음은 현대미술가. 현대미술가는, 자, 현대미술이 뭔지 일단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은 VR을 사람들이 보고 있죠. VR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VR이니까 360도로 돌릴 수도 있고, 뭐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고, 뭐 그 안에 영상이 막 움직이면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VR 해본 친구도 있고, 뭐 못 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되게 신기해요, VR이. 어쨌든 이런 VR을 활용한다든지, 오른쪽에 있는 작품처럼 이거는 백남준이라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미술가 중에 한 명인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TV 모니터, TV 화면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인데 우리가 방금 1, 2, 3번 봤던 거 서양화, 동양화, 조소랑은 전혀 다른 거죠. 물감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조각을 만들고 이런 거는 전통적인 옛날에 있던 미술이고 요즘은 이제 이런 뭐 TV나 VR이나 뭐 여긴 없지만 뭐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 뭐 해골 사람의 해골을 사용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피를 직접 뽑아서 그걸로 그 피를 얼려서 자기 머리 모양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막 자기 똥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똥을 가지고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요즘은 이제 세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쓸 수 있는 재료, 뭐 해볼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기 때문에 현대미술은 이런 거다라고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미술가가 되려면 뭐 미술 관련된 학과, 모든 학과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가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뭐 쉽진 않겠지만 현대미술가가 될 수가 있다. 뭐 심지어 미술과 관련된 미대가 아닌 뭐 음악과를 가도 여러분이 뭐 현대 미술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미술과 음악을 접목시킨 그런 예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대 미술은 너무 다양하다.
그 다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는 아까 시각 디자이너 그리고 산업 디자이너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일단 시각 디자이너부터 알아봅시다. 시각 디자이너에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비주얼 스토리텔러,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등 너무 종류가 많은데 이 네 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각 디자이너가 되려면 시각 디자인과를 가면 됩니다. 시각 디자인과를 가면은 이제 주로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게 태블릿 PC를 보통 쓰고 태블릿 PC로 그림을 그리고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냥 그런 것 그런 사람들 네. 선생님도 참 뭐랄까 설명 참 힘드네. 그래서 시각 디자이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비주얼 스토리텔러. 또 쌤이 이번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처음 배우게 된 직업인데, 비주얼 스토리텔러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비주얼은 이제 시각적인 거고, 스토리는 이야기, 텔링은 이야기하다, 말하다 하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이제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건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하는 거죠. 자,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음성으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혹은 또 글을 써서 전달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그 글을 읽고 전달을 받는 게 있고,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은 시간이 몇십 초, 1분 이렇게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인스타그램 이런 아이콘, 페이스북 따봉 아이콘, 유튜브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이건 뭐야? 아무튼 이런 비주얼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것들을 활용하면은 스토리텔링을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또, 또 우리의 머릿속에 더 각인될 수 있게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픽을 만드는 사람을 비주얼 스토리텔러라고 요즘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쌤도 비주얼 스토리텔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는 카카오랑 그 라인에 있는 아라찌라는 이모티콘이에요. 이모지라고도 하고, 요즘은. 이제 이런 스티커, 이모티콘, 혹은 이모지인데, 이게 제 친구가 만든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햄스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카카오에 이제 캐릭터를 등록시키고 이제 그걸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야, 내가 너한테 이 아라찌 캐릭터를 내가 우리 학교 수업 시간에 쓸 건데 이걸 내가 소개를 해도 되겠느냐? 이제 저작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 애들한테 아라찌에 대해서 알리고 내 친구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 친구는 미술대학을 졸업을 했다. 그리고 수입은 얼마다. 수입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물어보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인스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네가 알았지 이런 거 만든 일을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네 직업이 뭐냐? 알았지 메이커? 아니면 이모티콘 디자이너?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주얼 스토리텔러래요, 자기가. 이런 멋진 게 있대요. 뭐 여기 비속어를 써가지고 좀 가렸는데 이런 멋진 게 있대. 힙해 보인대. 비주얼 스토리텔러라고 해달래요. 그래서 비주얼 스토리텔러가 뭔가에 대해서 선생님도 오늘 한번 찾아본 건데, 이런 스토리텔링을 시각적인 것으로 그림으로 전달하는 이런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을 비주얼 스토리텔러라고 하나 봐요. 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아라찌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이게 카카오에 들어가고 라인에도 들어가고
지금은 아닌데 한때는 인기 그 랭킹 안에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것처럼 뭐냐 이거 학용품 세트 같은 걸로도 이제 제작이 되고 인형도 나오고 그 방금 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건데 쌤이 얘기를 안 했네. GS 칼텍스라고 주유소 본 적 있죠? 뭐 GS 24 같은 뭐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대기업에서도 이 캐릭터를 사가지고 그 대기업 홍보하는 캐릭터로도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대박이 나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어떤 대학을 나왔냐? 어떤 과를 나왔냐? 만화과를 나왔어요. 쌤이랑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만화과를 나와서 사실 이거 캐릭터 그리는 것도 만화 그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시각 디자인과를 나온 건 아닌데 만화과를 나와서도 이렇게 반드시 만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 뭐야 이거 비주얼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나갈 수도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자, 다음은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자, 이건 아마 남자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심 많은 분야일 것 같은데 게임의 뭐 스마트폰 게임이든 뭐 PC 게임이든 뭐 배틀그라운드든 롤이든 거기도 다 이렇게 컴퓨터로 캐릭터를 만들고 색깔을 입히고 뭐 이렇게 그 캐릭터 3D 렌더링을 해서 움직이는 동작을 구현하고 이런 걸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시각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과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웹 디자인, 시각 디자인 중에서도 웹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는 뭐냐? 웹이 뭐죠? 인터넷을 우리가 웹사이트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 구글, 뭐 스페이스 X, 뭐야 이거다. 뭐 아무튼 외국 사이트들인데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다음 카카오 이런 우리가 인터넷 뭐 스마트폰 화면이라든지 PC 화면이라든지 인터넷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거기서 보는 우리가 보는 그 많은 이미지들 그것들이 다 웹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네. 좀 그런 선생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술 하면 옛날엔 쌤 때는 미술 하고 싶다 하면 너 미술에서 뭐 먹고 살래? 나중에 뭐 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미술이 없는 분야가 없어요. 뭐 우리가 맨날 핸드폰으로 달고 사는데 거기 안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 그림, 화면들이 다 이런 웹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뭐 방금 그런 비주얼 스토리텔러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미술이랑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미술 멋지죠. 그냥 그렇다고요. 네. 자, 다음 광고 디자이너. 광고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자, 다방 그리고 버거킹의 4달러 뭐 이런 유튜브 광고라든지 뭐 우리가 뭐 유튜브에서 뭐 TV에서 보는 광고, 유튜브를 보기 전에 잠깐 나오는 광고, 뭐 광고도 우리가 맨날 접하면서 살죠. 근데 이런 광고들도 다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가 만드냐? 디자인과 미대를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죠. 자, 다음. 자, 그리고 산업 디자이너가 되려면 산업 디자인과를 가야 한다. 그럼 산업 디자인이란 뭘까? 산업 하면은 일단 공장, 뭔가 매연, 뭐 이런 거 생각이 나는데, 울산이 산업도시잖아요. 그래서 산업하면 좀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산업이란 어떤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을 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산업이 있을까? 자, 핸드폰의 이어폰, 그리고 자동차, 이런 걸 누군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겠죠. 디자인하겠죠. 이런 건 누가 할까? 이 또한 미대를 졸업한 디자이너들이 한다.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자동차에 뭐 디자이너들이 수백 수천 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애플, 뭐 삼성, 뭐 어디 갤럭시, 뭐 또 어디냐, 뭐 아무튼 그런데 이런 산업 디자이너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고 싶으면 산업 디자인과에 가면 된다. 자, 이렇게 청소기를 만들 때도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이렇게 막 제도를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볼까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여러 스케치를 그려보고
색깔도 입혀보고 그리고 실제 제품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고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은 뭐 실제로 이제 하이마트나 뭐 이런 데서 실제로 판매를 하게 되고 자 이것처럼 갤럭시 핸드폰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디자인을 뭐 이렇게 여기를 곡면을 만들고 뭐 이렇게 버튼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산업 디자이너들이 하고 그 삼성 회사 내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그래 이 디자인이 예쁘다 이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제품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업 디자이너들은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다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심지어 뭐 우유곽 만드는 회사, 뭐 서울우유 회사에도 이런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그 서울우유의 그런 광고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 표지를 만들기도 하고 뭐 포장지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자이너들 미대를 졸업한 디자이너들은 어디에 가도 다 쓸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다는 만화가 웹툰 작가. 자, 첫 번째 웹툰 작가는 주호민 씨. 이분은 이제 웹툰을 만들었다가 그게 웹툰이 재밌다 재밌다 해서 입소문을 타게 되고 영화까지 제작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만화 하나 잘 그렸다가 대박이 나는 거죠. 뭐 물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유명해지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뭐 무슨 말이지? 아무튼 웹툰 작가가 되려면 만화과를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주호민이랑 절친한 이말년 씨도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에 나오는 기안84 쌤은 개인적으로 기안84를 제일 좋아해요. 패션왕, 복화광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안도 처음에는 막 엄청 못 살고 막 지하방에서 막 밥도 잘 제대로 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러다가 이제 만화가 재밌다고 소문이 나고 막 점점점 널리 퍼지고 이게 뭐 망하긴 했지만 영화도 찍고 뭐 캐릭터 관련 상품도 많이 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다가 주말 방송에 공중파 MBC의 방송에도 고정 멤버로 출연을 하게 되고 참 잘한 일은 모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 이 사람은 유명한 좋은 미대를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만화가가 되려면 역시 만화과를 가야 한다. 아, 기아는 만화과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미대, 회화과, 아까 그 서양화과 이런 데를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만화는 이제 시우라는 작가의 신의 탑이라는 웹툰인데 신의 탑도 인기 있는 만화인데 쌤은 잘 안 보는데 이제 쌤이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라서 근데 이 만화를 왜 이렇게 그림을 올렸냐면 이 사람은 쌤이랑 같은 과를 나왔어요. 쌤 선배인데 쌤이랑 이제 3년 차이 나는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4년이니까 쌤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도 이제 미술교육과, 쌤이랑 같은 미술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미술 선생님이 되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화를 꾸준히 연습을 하고 스토리를 짜보고 혼자 이제 만화를 그릴 때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거는 콘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콘티를 평소에 계속 자기가 몇 년 동안 막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베스트 도전이라는 곳에 한번 올렸는데 그게 점점점 입소문을 타가지고 그 네이버 관계자들이 아 이거를 정식 연재시키자 해서 뽑아가지고 월요 웹툰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한때는 월요 웹툰 1위 뿐 아니라 네이버 웹툰 전체 조회수 1위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한 7, 8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선배처럼 만화과를 안 나와도 또 기안처럼 역시 만화과를 안 나와도 웹툰 작가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웹툰 작가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만화과에 가는 거다. 자, 네 번째 미술교사. 미술 선생님이 되려면 미술교육과에 가야 한다. 이 사람처럼
선생님처럼.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예가가 되려면 공예과를 가야 한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 거는 금속 공예, 혹은 뭐 말 그대로 금속으로 만들어서 큰 범위로는 금속 공예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장신구를 만드는 건 비주얼 아티스트? 뭐 혹은 비주얼 공예가라고. 아니 비주얼이란다. 주얼리 아티스트 혹은 뭐 주얼리 공예가라고 하고, 주얼리 공예과라는 학과도 있어요, 대학에.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건데, 도자 공예를 한다고 해서 도자 공예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좀 도자 공예과라고 하기보다는 세라믹, 이제 도자가 영어로 세라믹이라고 하는데, 세라믹 공예과라는 과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도자기를 굽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도자기 굽는 것도, 이것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의외로 괜찮은 분야예요. 이런 분야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흙 만지는 걸 좋아하고 또 그릇도 예쁘게 만드는 거, 어른들 그릇 막 예쁜 거, 비싼 그릇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릇 만들고 뭐 이렇게 장신구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하려면,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공예과를 가면 됩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작가, 화가, 예술가가 있다.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고 조각가가 있고 현대미술이 빠졌네. 현대미술이, 아이고 글씨가 잘 안 써진다. 현대미술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미대, 서양학과, 동양학과, 조속과 이런 과를 가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아까 뭐 웹 디자인, 광고 디자인 뭐 있었냐? 뭐 편집 디자인은 없었는데, 아무튼 편집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고, 뭐 비주얼 스토리텔러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디자이너. 내가 뭐 멋진 핸드폰을 만들고 싶다. 내가 뭐 예쁜 뭐 아디다스, 나이키 신발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나이키의 산업 디자이너로 가서 여러분이 신발을 드로잉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린 그 도안이 실제 신발로 생산이 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산업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다 이제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 기안처럼 뭐 주호민처럼 대박 날 수도 있고, 샘 선배처럼 대박 날 수도 있고, 그 샘 선배가 만든 시네탑이란 만화도 게임으로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거든요. 뭐 대박 난 거죠. 웹툰 작가가 성공하면 돈 진짜 많이 법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처럼 미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미술교사도 좋은 직업이지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공예가가 될 수도 있다. 아이고 목이야. 자, 이상으로 미술과 관련된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미술과 관련된 재능, 소질, 그리고 흥미,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미술에 대해 뭐랄까, 미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쌤이. 뭐 물론 뭐 그 친구들만을 위해서 이런 수업을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뭐랄까, 세상을 보는 눈이 아무래도 지금은 좁기 때문에, 미술과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미술이라는 이제 쌤이 가르치는 과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거의 45분이 꽉 찼네요. 아이고 피곤해라 목이야.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 다음에 이제 아마도 등교 계약을 곧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